안녕하세요. 회생파산TV 김영영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지우입니다. 2023년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드디어 2023년이 밝았습니다. 항상 이렇게 저희 회생파산TV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의 말씀 드리고 2023년에는 더욱더 행복하시라고 좀 인사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네. 네, 저희가 사실 네. 주제가 좀 가볍지는 않잖아요. 가볍진 않죠. 하지만 우리 개인 회생과 파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잘 알아두면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될 만한 내용들을 네네.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네. 올해도 여러분들께 더욱더 쉽고 알차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무사님, 네네. 제가 오늘 좀 안타까운 기사를 봤어요. 네네네. 요즘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 20대 빌라왕이 숨졌다. 그래서 세입자분들에 대한 피해가 또 굉장하다라는 슬픈 기사를 봤는데 네네네. 이것과 관련해서 요즘 부동산 시장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도 혹시 사례들이 있을까요? 예, 요즘 부쩍 그 상담 많아지고 있는 부분이 그쪽이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뭐 아주 심한 데는 고점 대비 50% 정도까지 떨어졌다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제 갭 투자하신 분들 아니면 대출을 너무 많이 받고 이제 이렇게 무리하게 부동산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금리가 또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이자 부담까지 안 되시니까 부동산을 포기하고까지라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고 싶다 이런 문의 전화들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낮에 또 전화 왔던 분은 반대의 경우에요. 세입자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집주인이 마찬가지로 이제 잠적을 했다는 거예요.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는 계약 기간이 다 끝나가는데 보증금을 대출을 보통 다 받으시잖아요. 주택금융공사에서 뭐 대출을 받으시거나 시중은행에서 이제 대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들어가시는데 만기가 끝나면 당연히 보증금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집주인이 잠적을 했으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고 그러면 이분도 연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회생을 할 수 없냐라고 오히려 세입자분이 연락을 오시는 경우도 오늘 있었습니다. 집주인분들이 찾아오시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세입자분들도 어려워지셔서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럼 이렇게 만약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도 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좀 알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한 2주 됐을 거예요. 빌라가 100채가 넘는 분이 상담을 오신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갭 투자를 하신 거죠. 그래서 자기 자본은 사실 별로 많지 않으시고 다 세입자들 보증금으로 일부 대출까지 받아서 이제 빌라를 이렇게 100채 넘게 갖고 계신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세입자들 중간에 이제 계약기간 끝나서 보증금을 빼줘야 되는 사람들도 생기고 하는데 이게 돌려줄 돈이 없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도 어렵고. 네.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이제 세입자들 보호하려고 나름 몇 달 동안 되게 마음고생하시면서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도 가입을 세입자들 시키려고 막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찾아다니시고 또 급하게 나가야 되는 분들은 다른 분들 돈까지 융통해서 보증금을 빼주시고 그렇게까지 그 막아보려고 했는데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신 분이 계셨는데 되게 많으세요. 요즘에 그렇게 뭐 많은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주택 하나 갖고 계신 분들도 대출을 너무 많이 받으신 분들이 이제는 이다 감당을 못해서 차라리 그 집을 포기하고까지라도 내가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하고 싶다 이렇게 찾아오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파산은 가능하세요. 네, 개인회생을 하시는 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재산을 어쨌든 갖고 계시면 아무리 가격이 떨어졌어도 재산으로 잡히는 금액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개인회생 할 때 변제금이 너무 커지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개인회생을 해도 집을 못 지키고 경매를 당하는 경우들도 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파산을 하고 싶다 이렇게 오시는데 파산 신청하시는 건 가능하세요. 네. 그럼 이 부동산을 가진 분이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네네. 그 부동산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뭐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집을 살 때 대부분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잖아요. 네. 그 등기상 전부증명서를 떼보면 근저당이라는 게 설정이 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고 근저당이 있는 부동산 같으면 경매가 은행에서 들어와서 임의경매 절차로 진행이 돼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파산 선고가 나더라도 그 임의경매 절차로 진행해서 이제 정리가 되게 되고요. 세입자만 들어와 계시다 이러면 이제 근저당은 없잖아요. 그럼 임의경매는 들어올 수가 없고 강제경매가 이제 세입자들이 들어올 수가 있고 다른 채권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강제경매가 들어올 수 있는데 이 강제경매는 파산 선고가 나면 사실 진행을 못하게 돼요. 법원에서 파산관계인이 재산을 부동산을 매각하는 절차를 통해서
뭐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절차는 좀 달라지긴 하지만 거의 유사합니다. 두 가지 다 결론은 그 부동산이 매각이 되든 경매가 되든 정리가 돼서 채권자들한테 배당까지 다 종결되면 부동산을 다 정리하고 나면 파산 면책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부동산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최근에 이 빌라왕 사건처럼 네네네. 전세입자를 끼고 갭 투자를 해서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신 분들,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임대인이 파산을 하면 사실 그 세입자분들의 피해가 더 좀 막심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거든요. 이 세입자분들을 보호하게 해주는 방법 없을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있고요. 그거 유사하게 우리 채무자생법에도 규정을 두고는 있어요. 세입자들을 다른 채권자들에 비해서 우선해서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는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받으신 분들, 이 배당하는 절차에서 다른 일반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적인 권리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좀 보호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하게 되면 임의경매 절차로 처리되든 법원에서 매각 절차를 통해서 처리되든 환가되는 금액 자체가 작으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손해를 보시는 상황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경우들도 많이 생깁니다. 이런 걸 사전에 좀 방지하려면 좋은 제도가 있긴 해요. 요즘에 많이 이제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면서 알고 계신데 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전에 이걸 꼭 가입을 하셔서 내가 전세로 이렇게 들어갈 때는 차후에 이제 집주인한테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그 보증보험에 꼭 가입을 하시고 세입자로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무사님, 네. 혹시 이 전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네네네. 좀 상담을 받거나 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좋은 곳 혹시 없을까요? 네, 지금 뭐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도 내놓고 계시고,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가 전세 피해 지원 센터라는 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쪽에 가시면 그 무료로 이제 친절하게 상담을 다 받아보실 수 있고요. 대한법무사협회에서도 이 전세 피해 지원 센터에 공익법무지원단 법무사님들을 구성을 해서 상주에서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가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고 또 피해 구제까지도 그 상의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이 많은데 과연 개인 파산이 가능한지, 그리고 또 이제 세입자분들의 입장에서 구제할 방법은 없는지 여러 가지를 여쭤봤는데요. 사실 빨리 경기가 좋아져서 모든 네. 분들이 좀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날이 2023년에는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날이 빨리 네.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